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지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열 2위입니다.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이에요. 일개 유튜버들이 말을 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정식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무특보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지어서 이렇게 맥락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 그리고 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 열어두나? 라는 국민적인 의심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대처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상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의 스리슬쩍 넘어가더라도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실에서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직접 조경식 의장이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와 말하는 게 약간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정도의 해명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연임에 대해서 왜 막혀 있느냐? 헌법 70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헌법이 왜 나왔냐?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승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4.4.5 개헌해가지고 본인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0.333을 없앰으로써 반올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은 통과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독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어땠었냐?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하게 돼요. 전두환 대통령 어떻습니까? 단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7년 단임을 했어요. 이때 직선제가 아니라 간접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재의 연결고리가 쭉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어져 왔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거를 못하게 막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당시에 6월 항쟁의 요구는 뭡니까? 전두환이 간접선거를 하니까 뭔 소리냐, 우리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민주주의인데 직선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넥타이를 매신 넥타이 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직선제를 요구를 해요. 이때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 우리 직선제도 하고 5년 단임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헌법 제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왜? 첫 번째, 6월 항쟁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의하는 거 좋고 협의체 만들어서 대화 나누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공론장이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분들과 시민사회, 정치권 다 열려 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눠봐야 돼.
근데 논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5.18 민주화 운동입니까 폭동입니까? 이건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5.18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미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미 논의 단계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 공론장을 열어가지고 논의하는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심지어 헌법이에요. 이미 논의 단계가 이미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공문장을 열어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연임하는 것, 이게 공론장에서 토론해야 된다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있다라는. 저 이번 뉴스도 사실 연임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연임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 정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왜 헌법에 명시가 되었는지, 헌법을 계속 본인들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법을 계속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연임 그리고 헌법 개정 적용 대상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 국민의힘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항쟁에 뜨거운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 그리고 그 가치를 한번 되새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987년 오늘 60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발단은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된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의 사망이었습니다.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독재 정권 규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연일 계속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4월 13일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4.14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민주시국 선언이 잇따르면서 민주화 투쟁 열기가 더욱 고조됩니다. 국민 저항 운동이 대규모로 확산되자 마침내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시국 수습 특별 선언을 발표합니다. 결국 오늘 전국의 22개 도시에서 24만여 명이 참여한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 대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무차별 진압으로 전국에서 3,800여 명을 연행합니다. 시위대 800여 명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5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전국을 휩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됩니다. 우리가 6월 항쟁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 운동만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저기 그 강화문 쪽에 있는 분들, 저기 종로 종각에 있는 분들, 넥타이 부대들,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교수분들, 지식인들 전부 다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뛰쳐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운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내란이 일어난 지 2년 전이에요. 윤석열이 우매한 대중이 현재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니 내가 대통령으로서 위기감을 느꼈고 민주당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의 가치는 단순히 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대중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 그 사람들이 이룩한 것이지 단순히 정치인들이 이룩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장의 말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은 나는 적용이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인 스스로 친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평론가가 됐던 정치인이 됐던 연임과 관련돼서 계속 엮으려는 시도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평론가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종신 독재를 주장하시는 분들, 평생 하면 좋겠다라는 게 종신 독재잖아요.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비판을 많이 받아서 안 하시던데 그거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가끔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더 득이 되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말이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적용 대상이 현직 대통령을 집어넣어, 그러면 누가 반발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요. 민주당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민주당원들,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길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망하게 하는 길이냐,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냥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초기에 아유 나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됐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랑 지금 무게가 달라요. 언론사도 그렇고요, 시민사회도 그렇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장이 나와서 단호하게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거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X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임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 개정은 좋은데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의심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너무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당대표 시절부터 명석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연임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길은 본인의 정치 생활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선택 절대 안 한다라고 믿어요. 그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바보 같은 윤석열이나 잠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그런 바보 같은 선택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커지기 전에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